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폐혈증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한 분이 폐혈증을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도 있었고,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폐혈증으로 입원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혈증이다, 얘기를 많이 듣죠. 사실은 글자는 폐혈증입니다. 폐는 깨뜨린다. 네, 깨뜨린다. 그리고 혈은 피혈입니다. 정은 이제 정세다, 이렇게 되겠죠. 깨뜨린다는 것은 이제 파괴한다는 것이죠. 부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조개폐에다가 칠복입니다. 그렇죠. 조개를 이렇게 쳐서 부순다. 조개가 이렇게 두 개가 보면 이렇게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쳐서 깨뜨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옛 글자예요. 사실은 조개, 이게 이제 깨뜨릴 폐 옛 글자인데, 옛 글자에 보면 왼쪽 글자는 소정이다. 사실은 솥을 얘기하는 소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른쪽은 이제 칠복이죠. 손에 막대기를 잡고 뭔가 잡고 이렇게 이제 솥을 깨뜨린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칠복 같은 글자죠. 그리고 조개, 이게 소정자는 조개패자로 가끔 변한 글자들이 여러 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솥을 깨뜨린다. 솥을 왜 깨뜨릴까요? 사실은 솥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청동의 솥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제사 지내는 어떤 제기로도 쓰고, 또 솥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금속으로 새겨서 어떤 맹서의 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인데, 그걸 깨뜨린다. 어쨌든 깨뜨려서 파괴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혈은 이제 혈은 피혈이다. 피혈은 그릇명에다가 점주죠. 그렇죠. 그릇명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이 점이라는 것은 핏방울을 넣는 것이다. 예, 그렇죠. 피라는 것을 한자로 글자로 나타내기 상당히 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피라고 하면 여러 가지 피가 가지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릇에다가 피를 넣어서 그것을 무엇을 하느냐 하면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피를 넣는다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은 정세정이다. 병들의 기대력, 병과 관련된 글자는 다 이게 나오죠. 네, 이 글자를 꼭 알아두셔야죠. 여기에 발을정, 이렇게 소리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병이라는 것은 그 어떤 병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 바르게 드러난다, 그 정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혈증이 무슨 뜻일까요? 폐혈, 피를 깨뜨린다, 그럴까요? 네,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을 봐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 아니면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참고 읽어보겠습니다. 화농균이, 어려운 말입니다. 화농균이 혈액이나 임파액 속으로 들어가 심한 중독 현상이나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네, 이렇게 보면 의학에 기초 지식이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폐혈이라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에 이거 문장을 좀 해석을 하면, 화농이다 하는 것은 화농이라는 것은 종기가 골마서 고름이 생긴다. 화는 된다는 뜻이에요. 농은 고름이라는 뜻이에요. 고름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화농, 뭔가 종기가 골마서 이제 고름이 되는 것이다. 화농이다. 농자는 고름 농자인데 잘 안 쓰죠. 오른쪽에 농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농이고, 왼쪽에는 육달을 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관련된 것이다. 발음이 농에서 왔다. 고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촛불을 켠다. 촛불을 이렇게 켜면 여기에 초가 타르 들어가면서 이게 촛농이 흘러내립니다. 이때도 농이라고 합니다. 촛농할 때 농이에요. 그리고 또 농이 어떤 때 쓰냐 하면, 우리가 축농증, 축은 이제 쌓는다. 고름이 코 안에 쌓인다, 뭐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때 쓰는 농이다. 자, 어쨌든 화농균, 그래서 곰게 하는 균이죠. 그것이 피나 임파액 속으로 들어간다. 임파액이라는 건데, 임파라는 것은 림프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임파라고 했는데 요즘은 림프라고 한다. 그래서 임파선 하면 요즘은 림프샘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림프를 보니 척추동물의 체액의 한 가지다. 보통 림프관 안에 있는 액체를 말한다. 근데 이것은 피와 마찬가지로 몸 안을 돌면서 영양소와 면역 항체를 운반한다, 그런 림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의 혈액이나
림프액 이런 데서는 혈액은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한데 균이 들어간다. 무엇을 고름으로 만드는 균이 피 속에 들어가서 어떤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어쨌든 그것이 폐혈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폐는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다른 설명을 한번 볼까요? 비슷합니다만 인체가 세균이나 기타 미생물에 감염이 되었다. 그랬죠. 이들이 생산한 독소, 뭔가 세균이 감염이 돼서 그게 독소가 나오겠죠.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나타낸다. 그리고 전신성 염증 반응이다. 심각한 장기 손상 및 합병증을 보이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막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왜 폐혈이라 하느냐는 것이죠. 네, 그거는 잘 모르겠다. 어떤 병에 여러 가지 한 병이 있으면 정상이나 원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 낱말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어차피 일부분만 조명을 하게 되겠죠. 그럼 폐혈이 뭐냐? 폐는 깨뜨린다 그랬습니다. 자, 깨뜨린다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쉽게 다가오는 게 부패한다. 부패는 섞는다는 것이죠. 피를 섞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폐혈증을 영어로 보면 sepsis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리스 말에 섞다라는 의미에서 왔다. 그래서 폐혈이라는 것은 피를 섞게 한다. 말려야 될 피에 세균이 들어가서 화농균이 들어가서 피를 이렇게 좀 섞게 한다. 뭐 비유하자면 섞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증세다. 그래서 폐는 섞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여러분 같은 데 보면 좀 많이 나오죠.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게 있죠. 비브리오 뭐 블리피쿠스 균에 의해서 된다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폐혈증이란 내용은 잘 몰라도 일단 한자 글자 그대로는 피를 섞게 하는 그런 병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이건 폐입니다. 허파. 그렇죠? 폐혈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배스컴 같은 데서도. 근데 이것은 틀렸다. 이러한 병은 없다. 왜냐하면 폐의 손상과 이 폐혈증과도 좀 관련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폐혈증은 온몸의 전신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폐에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폐와 관련된 질환이 폐혈증으로 발전이 됐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폐혈증으로 알기 쉬운데 그것은 아니고 피가 섞는다는 폐혈증이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폐혈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